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모토벨러 A9 프로라는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한번 리필을 해봤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탈착식으로 생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자체는 54.6V가 만충인 13S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충전을 해도 47V까지 충전이 되다 멈춰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충전을 하던 도중에 어느 정도 전압에서 충전이 더 이상 안 된다면 배터리 셀이 틀어졌거나 또는 BMS에 이상이 생겼거나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3년 정도 운행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배터리를 교체나 폐기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를 열어보고 배터리의 상태를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전압은 나오지만 충전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배터리의 이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 배터리로 새롭게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킥보드 배터리 10S 배터리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모토벨러 전기자전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탈착식으로 배터리를 사용을 하신다면 내부에 배터리가 이상이 생겼을 때 오늘 영상처럼 배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셀이 높을수록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꼭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작업하지 마시고 기초 단계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이런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대한 안전에 주의하면서 이 배터리 리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모토벨러 A9 프로 배터리를 분해를 해보고 내부의 배터리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배터리로 리필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손잡이 부분에 피스를 먼저 풀어줄게요. 자, 반대쪽에 너트와 이런 긴 피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피스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배터리 아래쪽에 이렇게 앞쪽 뚜껑이 열리면 충전 단자를 제거를 해줍니다. 일단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피스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커버를 벗겨내시면 이렇게 내부에 배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밀봉이 되어져 있는 배터리인데, 이쪽을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 커팅기로 칼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렇게 배터리 내부가 나와요. 위쪽에 BMS가 있고 아래쪽에 배터리가 있겠죠. 그리고 각 셀별로 이렇게 13셀로 배터리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리필을 할 때는 이 케이스 안에 똑같이 넣어줘도 되겠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던 배터리는 18650이고 저는 21700 배터리를 사용할 거라서 내부에 배터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전원선만 잘라서 사용을 한 다음에 이 케이스에 그냥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기존에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배터리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배터리의 고장 증상 같은 경우는 전압은 나오지만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자, 배터리의 셀 전압은 어느 정도 동일한 전부 다 3.5V가 나오는데, 이 배터리는 47V 이상 충전이 안 됐어요. 54V가 만충인데 47V 이상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3년 된 배터리라서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배터리를 3년 정도 사용을 하면 거의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배터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터리의 용량보다는 배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홀더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홀더를 이용하니까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 나와요. 13S 제품이기 때문에 13S 4P 정도를 하면 52개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배터리 케이스 사이즈에 맞게 배열을 해봤더니 가로로 10개, 세로로 5개, 이렇게 총 50개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배열이 나옵니다. 좀 빡빡하게 넣은다면 용량 20A 용량까지 만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3S 3P로 만들어서 15A 용량의 배터리 팩을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로로 10개, 세로로는 4개만 할게요. 그래서 배열을 잡으면 되겠죠. 자, 13S 3P이기 때문에 총 39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홀더는 40개 조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플러스 부분은 절연링은 필수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홀더에 배터리를 넣어줄 건데, 배터리 배열은 13S 3P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가 10줄, 세로가 4줄이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좀 간편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배열은 위쪽에서부터 3개씩, 3P니까 3개씩 하고, 이 끝부분은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셀을 연결을 할 거거든요. 플러스 3개, 다음은 마이너스 3개, 또 플러스 3개,
자, 이렇게 3개씩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총 10셀의 배열은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11셀. 이쪽 마지막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어줄게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마이너스. 자, 이렇게 총 39개의 배터리를 13S 배터리 배열대로 일단 홀더에 넣어줬어요. 자, 여기 있는 나머지 홀더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폐기할 배터리, 안 쓰는 배터리를 하나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왜냐면 정확히 이제 사각형으로 좀 중심이 맞도록 배터리를 넣어주고, 스포 작업은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그럼 이쪽에 이제 이 홀더를 또 씌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39개의 배터리를 이렇게 홀더에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하면서 스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 작업 하기 전에 니켈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이렇게 또 이 절연링에 남는 부분을 부착을 해줄게요. 니켈은 0.2T의 니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스폿을 칠 건데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B 플러스라는 단자를 정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13에서 3P이기 때문에 3개가 하나의 단자가 되죠. 이쪽은 B 플러스로 정해주고 숫자로는 B13으로 정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셀이니까 자, 이쪽을 먼저 연결을 할게요. 항상 스폿을 처음 치고는 잘 붙었나 확인. 잘 붙었죠? 자, 이렇게 맨 앞쪽 단자 B 플러스 B13이라는 단자를 연결을 했습니다. 돌려서 자, 방금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 있죠?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B12로 정해주겠죠? 자, 이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할 때 좀 길게 연결을 해서 조금 이따 이제 BMS 작업을 할 때 납땜을 할 수 있는 단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빼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BMS를 이쪽으로 연결을 할 때 이쪽에 납땜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 칠 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B12라는 단자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도 12라는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B12 플러스 단자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뒤집어서 이번에는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쪽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B11. 자, 이쪽 B11도 연결을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는 11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다음은 또 B11 플러스 단자에서 뒤집어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쪽은 이제 B10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B10이 되겠죠. 여기에도 10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자, 또 역시나 뒤집어서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 이쪽 마이너스와 이쪽 플러스,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와 6개를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9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역시나 B9 플러스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돌려서 이쪽 마이너스 단자, 이쪽 플러스 단자. 자, 지금 보시면 배열이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돌린 김에 B10이니까 이쪽은 B8, B6, B4까지 한쪽 면을 다 연결을 할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셀들을 먼저 한꺼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단자를 더 연결을 했고요. 이쪽이 B10이니까 이쪽은 B8, 이쪽은 B6, 이쪽은 B4.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반대쪽으로 돌려보면 이제 이쪽이 B9니까 이쪽이 B7, 이쪽이 B5가 되겠죠. 여기까지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B7이라는 단자, B5라는 단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3개씩 B4부터 B13까지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B3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B3 같은 경우는 지금 B4의 플러스 단자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자,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제 이쪽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B3이 되겠죠? 자, 이렇게 B3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B2 같은 경우는 역시나 B3의 플러스에서 내려오면 되겠죠. 이 플러스에서 내려온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B2도 연결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또 B2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B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뒤집어서 마지막 남은 이쪽 B-만 연결을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나요. 자, 이렇게 B-까지 연결을 하고 이제 스폿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스폿 작업을 마쳤으니까 이제 BMS를 연결을 할 건데요. 자, BMS는 48V 60A까지 출력되는 BMS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이 단자들, 위쪽에 있는 단자들, 아래쪽에 있는 단자들, 쇼트나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연 작업을 좀 해주고 나서 이 BMS를 장착을 할게요. 자, 회로는 이쪽에 일단 필라멘트로 고정을 한 다음에 하나씩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회로에 이 선들 있죠? 총 14가닥의 선을 B-부터 차근차근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B-는 이쪽에 써져 있죠? 자, 검정색 선입니다. 자, 검정색 선은 자, 이쪽 B- 단자 쪽으로 가줄게요. 자, B- 회로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회로에 B-가 하나 더 있죠? 이 큰 단자, 여기에 있는 B- 단자도 이쪽으로 두꺼운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B-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전선 12AWG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선과 함께 B- 단자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는 연결을 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선 B-에서 그 다음 선 두 번째 선을 B1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B1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단자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B1. 자, B1까지 연결을 했고요. 자, 다음은 B2입니다. 자, B2는 역시나 이제 세 번째 선이죠. B2는 이 단자네요. B2도 연결을 했고요. B3는 이쪽이네요. 자, B3까지 연결을 했어요. 이번에는 B4. 자, 이제 다섯 번째 선을 이쪽 B4에 연결을 할게요. 자, 이제 B 플러스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자,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배터리팩에 있던 이 전선 있죠, 출력선. 전기자전거에 들어가는 접촉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플러스 선은 이쪽에 회로와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B 플러스까지 연결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P-라고 있는데 이쪽을 이제 이 출력 단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출력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쪽 우리가 전기자전거와 연결될 메인 단자를 연결을 해놨으니까 전압이 잘 나오는지, 배터리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B 플러스,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배터리 전압이죠. 지금 배터리 전압은 46.9V 나오네요. 46.9V. 자, 그럼 이번에는 출력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찍어 볼게요. 자, 46.9V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배터리의 전압인 46.9V, 출력 전압인 46.9V 똑같이 나오면 회로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회로나 나머지 단자들을 절연 작업을 해주고 마무리로 케이스 안에 넣어주면 전기자전거 배터리 리필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터리 절연 작업은 마쳤고요. 수축 튜브가 있으면 좋겠지만 수축 튜브는 없는 관계로 그냥 이 상태로 조립을 해 볼게요. 자,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 보면 기존 배터리보다 작기 때문에 공간이 여유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스펀지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줄게요. 이렇게 스펀지로 최대한 싸주면 충격 먹을 일은 없겠죠. 자,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주네요. 자, 이제 그러면 충전기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충전기를 꼽으면 녹색불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전을 좀 해주고 실제로 야외에서 한번 전기자전거를 타보도록 할게요.